박사님은 그런 소문이 있어. 어쩌다 한번 먹어봤지, 어쩌다가. 부르주아라고. 부르주아라고. 아, 부르주아는 아니에요. 응? 부르주아는 아니에요. 우리 부자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자? 만나시는 분 중에 가장 부자. 저는 네. 34살부터 지금까지 평생 부자로 살았어요. 아, 내가 33살이 돼서 개업을 했어요. 처음으로 전문의 따고 우리 33살이 전문의 따거든요. 전문의 따고 개업을 했어요. 6달쯤 지나고 나니까 내가 받던 월급이 한 서너 배씩 버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어디 음식점을 가는데 저 집이 음식이 얼마짜리인지 상관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부자라고 하던데.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언제 됐냐? 34살부터 되더라고요. 일찍부터 부자가 되신 거네요. 우리 한평 원장님이 그 시절에 평균 월급이 직장인 신입에서 이제 막 뭐 좀 올라갔을 때 이 정도니까 그때도 150만 원, 200만 원 갈 거예요. 150만 원? 150만 원 갔지, 그때. 30년 전이면.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좋아요. 1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할 때 내가 한 끼 식사 12만 원짜리를 와이프랑 둘이 가면 24, 5만 원 들잖아. 그거를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부자냐고. 그러면 사치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아니, 사치인지 뭔지도 몰라. 나 하여튼 먹는 것만 맛있는 먹는 것만 그냥. 근데 그건 그래.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명품 옷 사는 거거든. 아, 정말요? 사람마다 틀리지 않아요? 먹는 것보다 명품 옷을 먼저 중요시 여기고 명품 옷을 충분히 욕구 해소가 되고 나면 그때 먹는 거란 말이야. 근데 원장님의 케이스는 먹는 그것보다 거야. 먹는 거. 먹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잘 못 먹었다는 그 먹었으니까. 결핍. 그러니까 내가 중요시 여기는 먹는 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자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건 맞는 말이지. 그렇게 따지면. 정말 부자라는 기준이 얼마를 말하는 거야? 그냥 순자산으로만 따져봐. 순자산. 한 500억 이상이면 그냥 순자산 부자 500억? 아닐까?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 아닐까? 박사님은? 저는 엄청난 부자다 그러면 빌리언웨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많아요. 조단이 빌린 것좀 갖고 사람 조단이 부자죠. 필테이지만 쓸 수 없는 돈이잖아. 필테이지. 아, 그래도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니까. 자산이니까. 순수 이제 쓸 수 있는 돈. 저는 뭐 조단이 나는 그냥 부자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기준에 이 사람 부자야 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애받지 않는 정도의 그리고 그 정도의 자본, 돈. 난 이거 지금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 봐. 300억 정도? 근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준거 집단이 다르기 때문이야. 맞아요. 원장님이 준거 집단, 박사님이 준거 집단. 우리가 내가 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만난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결핍이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준거 집단보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모두가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 마음이 가난한 거야. 마음이. 그렇지. 그래서 조 단위를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1,000억 있다 이건 부자도 아니야. 우리 변선이 보시기에는. 나는 그런 개념보다도 부자라는 개념이 아까 감독님처럼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면 그 부자라고 보거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옷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전혀 거지.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빌리언웨어까지 필요 없는 거지 이제.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부자라고 하는 거냐? 뭐그 정도 보면. 자, 여기서 퀴즈. 순자산 10억. 순자산이 10억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일까? 한 1, 2%. 1, 2%. 난 10%. 혼자는 10억이? 예. 10억. 통계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30%. 에이, 그렇게 안 돼요. 10억. 순자산이 5년 전에 10억은 5%도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7%. 아, 7% 떨어졌네, 오히려 다시. 자, 그러면 아니 올라갔지. 올라 5%에서 10%. 자, 그런데 7%라는 숫자가 100분율로 봤을 때는 되게 낮은 수치잖아. 근데 이 7%라는 숫자가 인구 대비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평균 순자산은 얼마일까? 가구당. 아마 3억 8천인가 얼마 될 거예요. 안 팔릴 거예요. 아, 그 밑에 떨어지게. 에버리지로 따지면. 그냥 5억이라고 생각해. 5. 10억에서 또 근데 그것도 좀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억 8천에서 5억 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생각해봐. 서울 시내에 5억짜리 아파트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없죠. 없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다 빚이에요. 빚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가계대출 문제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은행만 부자들.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지만은 막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동산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아, 오히려 투자를 안 하죠. 저는 이제 주로 근로소득 가지고 사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개인한테도 빌려본 적이 없고 똑같네. 개인한테도 빌려본 적이 없고 은행에서도 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출을. 그 대출을 안 받았다는 거는 레버리지 효과를 못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그럼 부동산 투자에 신경을 안 썼다는 소리잖아요. 저희 아버님 맨날 하는 소리가 은행 빚을 넣지 마라. 아버지가 이제 은행 빚을 해가지고 집을 한번 샀거든. 은행 빚은 그러더라고. 밤에도 잘하고 낮에도 잘하고 휴일날도 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아파트를 처음으로 이제 살 때도 빚을 내고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샀어요.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면은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대출 많이 받고 하면 투자는 성공을 하거든요. 옛날에 쭉 히스토리를 보면. 근데 저는 그 부동산에 가지고 돈 번다는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특히 집을 가지고. 저는 살 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가지고 몇 배 남기고 또 팔고 다주택자들, 제 주변에 저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형성되나?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이 근로소득으로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성실하게 사나? 제가 더 풍족하게 쓰고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본인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만족이, 아까 제가 빌리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리언이에요. 자, 100억, 200억, 1000억 넘어가면 만족을 못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뭐냐? 빌리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빌리언이어 되기 쉬워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잖아요. 뭘 해야 될까? 무지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는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게 또 만족 아닐까요? 돈 모으는 재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돈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서 그냥 재미가 그거 아닐까? 돈 버는 재미인데 끝이 없다는 거죠. 돈 버는 재미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사는 집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는 집을 가지고. 다른 나라 봐봐요. 사는 집 가지고 장난치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집 가지고 투자하기가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제도적으로. 부유세가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투기를 없애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부유세 올리는데 부유세. 그 1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해요. 보유세만 올리고 상속세 정해서 다 폐지하고 양도세 거의 뭐 헐값으로 만들고 양도세 보유세만 올리면 한 집 이상 안 가져요. 누가 한 집 이상을 가져? 한 집도 부담되면 팔아. 부담되면 팔지.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투기를 막는 방법은 확실한데 그걸 왜 안 하느냐? 궁금한데 왜 안 하느냐? 올려야 되니까 계속 올려가지고 국가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계속 올림으로써 거품을 계속 만들어나고 꺼지면 큰일 나게 만들어버려서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부동산 망한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다 들어가거든요. 거품 빠졌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땅을 빌려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뭐 연금도 주고 하잖아요.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일이냐면 진짜 이건 뭐 중국 가면 다 봐 눈으로. 여기 아파트 한 2,000채를 줘. 분양 안 되면 옆에 3,000채를 줘. 여기 하면 5,000채를 줘. 다 공실이야. 근데 또 줘. 왜냐면 누군가 이 사람이 개발을 하면 이 사람이 렌트비를 내야 되잖아. 근데 이다가 분양이 되면 렌트비를 내고 또 뭔가 사업이 부흥할 텐데 분양이 안 되니까 결국 렌트비를 못 낼 거 아니야, 세금을? 그럼 뭐야, 부도지. 그게 뭐야? 헝따, 비구이위안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그렇게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자, 이게 뭐야? 결국 터진다는 거야. 영원할 수가 없거든. 계속 지어대면. 근데 이제 봐봐.
서울에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단 말이야. 지금 요즘에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서울의 오피스 빌딩, 오피스의 수요가 많아서 공실이 없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와. 이 뉴스가 왜 나오는지 알아? 많아지는 거야, 공실이? 공급이 될 것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공급이 잘 되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강남대로의 오피스 공실이 10%야. 강남에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 그런데 공실률이 없다고 뻥을 치잖아. 그게 뭐야? 공급하는 업체들의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야. 근데 지금 서울에 공실이 생겼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가 비싸니까 경기 남부로 갔단 말이야. 이제 점점 이게 경기 남부로 갈 거예요. 그럼 서울의 공실률은 더 높아지는 거지. 그 제가 표용호 TV에서 전부 다 이거 공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강남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 일단 내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결국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고 부동산을 공급하지 마라가 아니라 적절하게 있을 곳에 있어야 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지. 공급을 해놓고 수요를 들어와라. 이런 부동산 정책이 어딨냐 이거야. 근데 이걸 알고 우리 저 김장열 프로도 오늘부터 셀코 TV의 식구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경제 공부도 하시고 골프만 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난 전 배우러 왔습니다, 이번에. 녹화 끝. 네, 식사는 오늘 어땠어요? 너무 맛있어. 최고였어, 최고. 맛이 너무 맛있었어. 고기 특히 아까 와규. 와사도 맛있고 훌륭했죠. 한잔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셀코 식구들을 환영해 주신 레어 레스토랑의 우리 대표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클락에 놀러 있으면 적어도 한 끼 정도는 이런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여행의 그 참맛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